맞아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MIT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제목이 과학 파운데이션 모델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수렴하는 물질의 표현입니다.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거의 철학적이에요.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수많은 AI들 있잖아요. 종류도 다르고 만든 회사도 다른데 만약 이 AI들이 물리적인 세계, 예를 들어 분자 같은 것들을 학습한다면 결국 모두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까요? 마치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의 물리 법칙을 발견해냈듯이 말이에요. 아니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질문이 이 논문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죠. 수십 개의 서로 다른 AI에게 똑같은 물리 문제를 풀게 했을 때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뇌 속의 표현 방식이 서로 닮아가는지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거든요. 이건 단순히 AI 성능을 테스트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AI가 정말로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똑똑한 앵무새에 불과한지 엿볼 수 있는 창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AI 모델 60개를 모아놓고 벌이는 일종의 거대한 심리 테스트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심리 테스트. 이 AI 용의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과연 그들이 모두 같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탐사 과정이 AI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논문에서 분석한 AI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챗GPT 같은 언어 모델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화학, 생물학, 재료과학 같은 분야에 특화된 과학 파운데이션 모델들이죠.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이 모델들은 학습하는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은 분자 구조를 스마일즈라는 특별한 텍스트 언어로 읽어요. 스마일즈요? 네, 이건 분자 구조를 간단한 한 줄의 텍스트로 표현하는 뭐랄까 화학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 다른 모델은 분자의 3차원 원다 좌표, 즉 실제 구조도를 직접 보고 학습합니다. 잠깐만요. 거기서부터 벌써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한쪽은 글로만 분자에 대해 읽고 다른 한쪽은 직접 3D 모델을 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 한 학생은 소설 해리포터 텍스트만 읽고 호그와트 성을 상상하고 다른 학생은 영화로 직접 성의 모습을 본 것과 같은 상황 아닌가요? 당연히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 연구의 가장 놀라운 출발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해를 해야 맞죠. 그렇죠. 하지만 연구의 핵심 발견은 충격적이게도 아니요.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각한다 였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입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AI들이 물질을 이해하는 내부적인 방식, 즉 잠재적 표현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서로 다른 교과서로 공부했는데 노트 필기 내용이 똑같았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대체 AI들의 생각이 비슷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비교한 건가요? 여기서 연구진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썼습니다. 표현 정렬이라는 개념인데요. 표현 정렬. 네, 그래프 같은 복잡한 설명은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전 세계에서 60명의 최고 요리사들을 모아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케이크를 만들라는 미션을 줬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네. 이 요리사들은 각자 다른 나라 출신이고 사용하는 레시피도 조리 도구도 전부 다릅니다. 네, 상상이 되네요. 아마 맛도 모양도 제각각인 케이크 60개가 나오겠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연구진이 발견한 건 이런 겁니다. 가장 맛있는 케이크, 즉 성능이 가장 뛰어난 모델일수록 그들이 사용한 레시피와 조리 기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아, 반면 맛없는 케이크를 만든 요리사들은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실패하고 있었죠. 이 말은 즉 완벽한 케이크로 가는 정답의 길이 존재하고 진짜 전문가들은 모두 그 길 위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와. AI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능이 좋을수록 생각의 레시피가 하나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인 거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결국 물리적 현실이라는 정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AI가 똑똑해질수록 그 정답에 가까운
가장 효율적인 이해 방식 하나로 모이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글로 배우든 그림으로 배우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개념이 내재적 차원이라는 건데요. 내재적 차원. 이건 AI가 학습한 지식의 복잡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아이디어의 개수 같은 거죠. 아, 놀랍게도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모델들이 같은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복잡도를 가진 지식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특정 분자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의 양은 딱 정해져 있다는 뜻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AI가 물리법칙을 통달하고 거의 만능에 가까워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모든 전문가들이 하나의 길로 모이고 있다면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것 아닌가요? 그 질문에 대해 논문은 아주 단호하게 아직 멀었다고 답합니다. 아, 아직 아니군요. 네, AI들이 익숙한 문제, 즉 학습 데이터와 비슷한 분포 내 데이터를 다룰 때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문제, 즉 분포 외의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그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아, 익숙한 시험 범위 내에서만 강한 학생 같은 거군요. 어떤 한계를 보였나요? 두 가지 뚜렷한 실패 유형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익숙한 데이터 안에서도 성능이 낮은 모델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엉뚱한 답을 내놓습니다. 제각각이요? 네, 이걸 지역 최적점에 빠졌다고 표현하는데요. 비유하자면 맹인인 상태로 광활하고 울퉁불퉁한 땅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과 같아요. 가장 뛰어난 AI들은 진짜 가장 깊은 계곡의 바닥을 찾아내죠. 네. 하지만 성능이 낮은 AI들은 가다가 처음 만나는 작은 웅덩이에 빠지자마자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하고 착각하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각자 다른 웅덩이에 빠져서 자기가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각자 자기만의 오답 노트를 쓰고 있는 셈이네요. 그럼 낯선 데이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만나자 이번에는 거의 모든 모델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이요. 네,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걷고 있다던 그 길이 사실은 잘 닦인 고속도로였을 뿐이고 길이 끊긴 낭떠러지를 만나자 모두가 똑같이 추락해버린 거죠. 이들은 학습 데이터에서 배운 것을 넘어서는 순간 추론 능력을 잃고 모델 구조가 가진 편견에 의존하게 되면서 핵심 정보를 놓쳐버렸습니다. 와, 그건 좀 무서운데요? AI들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준 데이터라는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이건 현재 AI의 본질에 대해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의 AI는 여전히 데이터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떤 데이터로 훈련시켰는지가 그 AI의 세계관과 한계를 결정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범용지능, 즉 어떤 문제든 스스로 원리를 파악해 해결하는 능력과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논문은 메타의 UMA 모델처럼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접근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AI들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발견과 동시에 그들이 여전히 데이터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함께 보여준 셈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발견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논문은 단순히 AI들이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서 그치지 않고요. 표현 정렬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도구를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새로운 도구요? 네, 이건 AI 모델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 즉 벤치마크를 제시한 것과 같아요. 새로운 기준이라면 기존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에는 AI의 성능을 평가할 때 주로 시험 점수, 그러니까 얼마나 정답을 잘 맞히는가만 봤습니다. 네, 정확도 같은 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 AI가 정답을 맞히기는 했는데 과연 올바른 방식으로 생각해서 맞힌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최고 전문가 AI들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성적 표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문제풀이 과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거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 AI를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다는 거죠. 맞아요. 이 연구는 그 블랙박스 안에 작은 창문을 내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AI가 정말로 현실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이상한 지름길로 가서 우연히 답만 맞히고 있는 건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AI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러네요. 더 나아가서 이런 분석이 AI를 개발하는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실용적인 지침들을 제공하죠. 예를 들어 수십억을 들여 훈련시킨 거대한 초고성능 모델이 있다고 해보죠. 네. 이 모델의 생각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훨씬 작고 저렴한 모델들 중에 이 거대 모델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될성 부른 떡잎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하. 이걸 모델 증류라고 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좋은 AI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AI 개발 분야의 오래된 격언인 쓰라린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점입니다. 쓰라딘 교훈이요? 네, 이 교훈은 때로는 개발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만든 똑똑하고 우아한 설계보다 그저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로 밀어붙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약간은 허무한 진술을 말하는데요. 이 연구 결과도 결국 모델의 구조적 차이보다는 얼마나 좋은 데이터로 얼마나 크게 학습했는지가 올바른 생각으로 수렴하는 데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정말 흥미롭네요. 과학 AI들은 마치 여러 강물이 하나의 바다로 모이듯 물리세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모습을 봤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 강물은 아직 인간이 만들어준 데이터라는 둑에 갇혀 있어서 둑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한계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논문은 우리에게 AI의 발전 단계를 측정할 새로운 자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AI가 똑똑한가라는 1차원적인 질문을 넘어서 네, 이 AI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이해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분석을 조금 다른 곳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연구는 물리적 현실이라는 명확한 정답이 있는 세계를 다뤘잖아요. 만약 이 표현 정렬 분석을 정답이 없는 인간의 언어, 문화, 역사를 학습하는 거대 언어 모델, LLM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LLM들이 인류가 쏟아낸 방대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학습한 결과 그들 역시 인간 사회에 대한 어떤 하나의 보편적 표현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과연 그 AI들이 통합해낸 인간 문화와 편견에 대한 단 하나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AI가 제시하는 수령된 진실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